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입니다. 이 방송은 사단법인 공공시민의 주관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 학대와 부모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니까 딸의 늦은 귀가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아버지한테 70만 원의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내 아이를 훈육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등 죄가 될 수 없다라고 1심에서도 주장을 하고 2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훈육의 방식이 그렇게 체벌을 통해서 또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아이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베란다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9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른 슬리퍼를 신고 길로 그냥 무작정 도망을 쳐 나와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된 경우였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트렁크에다가 아이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고 역시 9살짜리 아이를 트렁크에 7시간을 감금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훈육의 방식을 제대로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믿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밖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내 아이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학대와 폭력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통계를 보면은 77%가 친부모에 의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사람이 부모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인 경우가 80%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라 그럴까요? 애를 체벌로 다스리는 그리고 훈육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고 우리 속담에도 이쁜 아이에게 매를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체벌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민법을 개정을 한다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민법에서 역시도 아이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 이꼴 체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에 준하는 체벌을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방에 7시간 갇힌 아이거나 또 창녕에 9살짜리 도로로 도망친 아이 몸에 피멍이 들고 쇠사슬에 이제 이렇게 묶인 채 베란다에 갇혔던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 학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탁가정에 2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폭력 부모한테 친부모라는 이유로 돌려보낸 케이스고 여행 가방에 버려진 아이도 의료진에 의해서 벌써 몇 달 전에 이 아이는 좀 가정 학대 폭력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부모들이 내 아이 내 맘대로 하겠다, 내 아이 내 소유물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그냥 계속 재발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경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79년에 부모법에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아예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사회에 체벌이 만연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92년, 93년에 미국에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도 부모가 체벌을 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이와 부모를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이상한 부모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회가 법으로 강력하게 이제 금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법은 아직은 없지만은 이제 한국도 이제는 뭐 부모도 사이버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벌써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어떤 양식 있는 훈육에 의해서 아이를 잘 키워라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민법을 고쳐서라도 명확하게 가정 내 훈육을 가장한 폭력은 안 된다. 이제 학대도 이제 육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학대가 있잖아요. 뭐 고함을 친다거나 뭐 아이를 좀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또 비아냥거린다든가 이렇게 육체적 못지않게 정신적 폭력도 절대는 해서 안 된다. 이제 이런 좀 사회적인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아이가 가정 내 폭력을 당했을 때 SOS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좀 부모 교육을 좀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교육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뭐 결혼 전, 예비 부부일 때 그 양육이라든가 임신, 출산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부모 교육,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렸을 땐 어떤 양상을 보이고 그럴 땐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이렇게 예비 부모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부모 교육, 아동기 부모 교육, 청소년기 부모 교육 그 이후에는 이제 조부모 교육 이렇게 한 6단계를 거쳐서 뭐 하다못해 몇 시간씩이라도 이렇게 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지금은 사실 뭐 가정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워낙 바깥으로 학원으로 다니면서 돌아서 뭐 제대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없지만 사실 뭐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거에 그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부모 교육을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부모 교육 받으면서 애를 훈육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거기에 알맞는 시간과 다양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울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훈육 방법인 체벌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과 부모 교육의 제도화 그 두 가지가 아이 학대, 그 가정 내 폭력 이런 것을 줄이는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아이 학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